2022년입니다. 2022년 10월 달이네요. 그죠? 10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안정의 경매TV 채널 제2기입니다. 2기. 이제 라이브 방송 2기 1강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강은 보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이 보면은 그 생생경매 목차입니다. 목차. 목차를 보여드릴까요? 목차. 생생경매 목차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요. 이 생생경매, 이겁니다. 이게 생생경매 교재거든요. 이게. 실전 생생경매 해가지고. 여기 보면, 제가 썼잖아요. 안정현 나와 있잖아요. 안정현이, 그죠? 이제 무크랜드라는 그 교육기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책을 아마, 4년 전인가 찍고, 지금 아마 서점에는 배포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머리만은 패스하고요. 여기 보시니까 1편에 뭐 경매 입문해가지고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뭐더라 보니까 이게 이제 법원 경매 지대로 알기.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혼자서 나름대로 막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적인 그런 성격으로 해가지고 주절주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또 저희 채널에 보니까 그전에는 제가 이 돈을 받고 영상물을 공개를 했어요. 어떤 거 하니까 실전 경매 엑스파일하고요. 또 제가 쓴 게 책이 있습니다. 그 실전 경매 엑스파일하고 ABC 부동산 경매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에 의해서 방송을 이제 영상물 촬영을 하였는데, 근데 그 영상물 촬영한 그 시기가 좀 오래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유튜브 상에다가 어제하고 오늘 해서 전체 4건을 올려놨거든요. 이 영상물도요, 오디오 상태 별로 안 좋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고요. 예, 근데 영상물 자체가 보면 개수로 따지면 한 300개 이상 될걸요. 제가 저희 채널에 다 올릴게요. 결국은 뭐다, 여러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세월 시간 참 빨리 지나가지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데, 어쨌든 성률은 100%로 돼야 된다니까, 100%. 근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요, 부동산 투자 잘 나가다 하나 팍 터지면요, 진짜 완전 눈탱이 밤탱이 돼버린다니까요. 그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자칫 잘못하면 이혼당한다니까, 이혼당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법원 경매를 그렇게 뭐 우습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그분들 보면 참 이상해.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 봐가지고. 자, 어쨌든 보셔가지고 오늘은 그 법원 경매 제대로 알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뭐 앞으로는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가지고 경매의 종류 하니까 또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 실질적 경매가 어쩌고, 이게 뭐 우리 용어 해석에 대해서 저는 집착을 안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 경매고 형식적 경매,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다, 이게 형식적 경매하니까 유치권에 의한 경매다, 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공유물 분할 전부가 경매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유치권이라는 물건,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입찰 들어간다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 아닙니까? 접근 방법입니다. 그죠? 이게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 그럼 저 물건, 물건 끝내줘. 근데 유치권 저기 보니까 아주 하자네. 하자 덩어리란 말이죠. 그럼 저 하자를 어떻게 없었던 걸로 싹싹싹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또 때려는 봐서 유치권자 확 그냥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게 이제 일기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인내심을 가지시고 말이지요. 오늘 이제 2기 라이브 방송 1강입니다. 1강이니까, 이것도 이제, 1기 라방 같은 경우는 127강인가 128강까지 나가거든요. 시간수로 따지면요, 그건 130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기 라이브 방송도 아마 그 정도 어떤 그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내년까지는 뭐 제가 투자자 입장이라도 전 내년에도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래요. 은행에는 현찰 100억 있어. 그러면 지금 들어가시라니까. 근데 그런 분들 봐가지고 뭐 굳이 경매할 필요 뭐 있습니까? 동네 돌아다니시면 말이죠. 미시 좋은데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물건 좋은 것이만 하나 툭툭 찔러놓으면 되지. 그죠?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 은행에 잔고가 간당간당한 거야. 예. 이런 상태에서 경매하니까 무슨 대박이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입찰 들어가서 예를 들어 2억에 낙찰 받고 나서 말이지 돌아서니까 이거 갑자기 1억 8천, 1억 7천만 원에서 금액이 뚝뚝 떨어져 버리네. 환장해 버리지 봐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진짜 돌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한국은행에서도 또 이제 금리 뭐 0.5%인가 올리니 많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투자 관점에 있어서 보면요. 대단히 어떤 유리하지는 않지 않느냐. 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내가 한 채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경매를 통해서 또 주거용 부동산을 낙찰받았단 말이죠. 그럼 두 채잖아요. 그럼 두 채다 그러면요. 취득세가 8%, 8.8% 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더 낙찰받았어. 그러면 12%니까 전체로 따 13.2%. 와, 대단한 거예요. 봐가지고. 내가 무주택자 입장에서 유일하게 경매 절차상에서 이걸 내가 하나 낙찰받는다. 그럼 주택이 한 개잖아요. 그죠? 이때는 취득세가 1%입니다. 1.1%. 취득세가 1.1%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1%, 8.8%, 13.2%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말해요.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자면 빌라 3억짜리다. 나는 근데 주택이 없어요. 그럼 3억 같으면 3억에 1%면 얼마입니까? 취득세만 따지더라도 300만 원이죠. 그죠? 이거 한번 판설해 볼게요. 판설해서. 1주택에다가 3억 와서 여기서 1%, 1% 잡자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300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3억에 낙찰 받았는데, 내가 집이 말이지, 이거 낙찰 받게 되면 세 채야 그럼 12%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이 계산도 안 되네. 3억 곱하기 12%. 3,600만 원 돼버립니다. 3,600. 그러니까 똑같은 주택인데, 그 낙찰 받은 사람이 무주택자냐 아니면 주택이 만약에 두 채다 8% 잡아요. 8%. 8% 같은 얼마입니까? 2,400만 원 돼버리죠. 와, 대단하잖아요. 그죠?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 손 치더라도, 하룻밤 자고 나니까 부동산 값이 팍팍팍 튀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받고 나서 보니까 떨어지 못 잡긴데 봐가지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약간 어떤 관망세를 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제가 이제 방송 진행함에 따라 가지고요. 어떻게 진도 나아가는 거 봐가지고 목차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목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2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법원 경매 제대로 알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이제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본 이 내용입니다. 이게 법원 여기서 제가 제 나름대로 주제를 그랬어요. 법원 경매가 뭐네? 법원 경매 간단하죠. 빚잔치죠,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용어에 너무 그냥 치우치지 마시라니까. 법률 용어가 어렵다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뭐가지고. 용어가 조금 낯설다 그러면요. 네이버 어딥니까? 지식인에다 물어보고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하다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용어에 대한 해석이. 그러니까 그건 약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법원 경매는 어려운가? 안 어렵다 이거죠. 법원 경매는 어렵지 않다 이거죠. 법원 경매는 안 어려워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또 봐가지고 여기 부동산 권리 가치에 대한 분석에 대한 신경을 못 쓰고 나니까 보다 돈 쉽게 벌 수 없잖아요. 일단 권리 분석해야 되고 투자 대상물은 아파트라든지 빌라도 투자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잖아요. 이 아파트나 빌라 입찰 들어간다고 하면 낙찰 받을 생각들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어느 누가 푹 질러버리지 어떡하냐고. 나는 내 딴에 말이지 권리 분석하고 말이지 또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확인 사설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건 번호 딱 불러가 이거 괜찮습니다. 들어간다 보니까 이거 엉뚱한 놈 말이지 푹 질러버리네.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빌라가 오피스텔 이런 게 사실상 어떤 수익성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들어봐가지고 무슨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 알아놓으셔야 돼요. 나는 평생 나 죽을 때까지 아파트만 할 거야. 그러냐면 돈 못 벌어.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거 악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한다더라 그럼 투자 물건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봐서 내가 자금력이 있다고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이런 쪽을 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려면 이것도 내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또 3번에 보니까 경매시장 분위기를 파악하자. 요즘 경매시장 돌아가는 꼬라지가 참 이상하죠. 경매시장뿐만 아니고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상하잖아요. 봐가지고, 물가는 팍팍팍 올라가 버리지.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두 갈래죠. 제가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난 돈밖에 없다. 그럼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난 돈 없어. 그럼 지금 들어가는 게 좀 뭐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법원 경매란 뭐냐? 이게 법 빚잔치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여백으로 그 뭡니까? 아무리 글씨도 안 쓰면 좀 밋밋하니까 제가 그런 써놨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뭐 법원 경매는 뭐냐? 이게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뭐다? 이거 한마디로 네 채무자의 빚잔치다. 돈 못 갚으니까 경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죠? 채무자의 빚잔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건 아마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뭐, 이거는 뭐, 이 정도 좀 뭐, 놓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 경매도 형식적 경매도 이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잡아놔야지, 그죠?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소멸 기준 권리를 찾은 후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이게 권리 분석이잖아요. 이게 뭐 권리 분석 뭐 어려운 건데, 권리 분석 안 어려워요, 봐가지고. 법원 경매가, 보면, 요게 빙산입니다. 예. 이 전체가 이게 이 법원 경매입니다. 근데 요 물 위에 싹 올라간 요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권리 분석하는 권리 분석.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니까 권리 분석.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마침 권리 분석이 법원 경매 전부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하고 말이지 맨날 법률 용어가 어렵네 어쩌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빙산의 일각이 권리 분석이라니까 그럼 권리 분석 뭐 무시해도 되고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권리 분석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있잖아요. 1차적으로 권리 분석 잡아놓고 그 다음에 봐서 그 물건에 대한 뭐 지역 분석이다 말이지. 물건에 대한 가치 분석이다. 또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임차인이구나. 그럼 임차인의 관상담 보자 해가지고요. 만약에 빌라다. 그럼 초인종 눌러보자 이거죠. 초인종 눌러가지고, 그 사람 인상담, 왜냐면 나중에 명도할 적에 그래도 뭐 스무스하게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죽여라. 막 그냥, 그죠? 손에 여러분들 명도하러 가는데, 이 양반이 쑥 주방으로 가더니 뭘 들고 나오는 보니까 손에 부엌칼 들고 나오면 여러분들 어떡하시랍니까?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이것도 제가 아주 오래됐어요. 2010년 이전인데 제 대학교 후배가 여기 멀지도 않아요. 중곡동에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는데 반지하 임차인이 어쩌지 하는지 법원에다 그 채권 신고를 안 했어요. 대학력도 없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증금 한 푼도 못 받는 상태에서 이 양반이 가가지고 명도 요청했는데가 뭐 한참 이야기하다 이사병 좀 줘라. 못 준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슬슬 일나더니 주방으로 가더니 부엌을 들고 씩 쫓아오더랍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는 로드 FC 해가지고 말이지 격투기를 배웠기 때문에 싸움하면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칼든 놈한테 자칫 잘못하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그 후배하고 제가 포장마차에서 요즘 포장마차 잘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이게 포장마차 있었어요. 그래서 포장마차에 술 한잔 먹으면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뭘 어떻게 해 봐가지고 36개 도망가야 됩니다. 봐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전 참 이게 이 명도를 예를 들어 낙찰 받았는데 명도 대상자가 점유자죠. 그죠? 이 사람이 죽여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머리 아파. 그죠? 첫 번째 뭐 낙찰자 입장 머리 골치 아파. 머리 아파. 근데 또 두 번째 좋은 건 뭐냐 이게. 얘가 죽어라 안 나가. 그럼 뭡니까? 시간이 질질 끌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려. 머리가 아픈 대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려. 따라서 이런 경매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누구면 모릅니까? 봐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종잣돈이 얼마 있냐, 많이 있냐, 적게 있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합디다 봐가지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뽑고 말이지. 물론 하면 되죠. 근데 요즘 대출 뽑으려고 해도 대출에 따른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자연이 조아님 돌아가 계시잖아요. 자연이 조아님이 현재 농협에 근무하시거든요. 농협이 대출, 요즘 대출 이자가 얼마 합니까? 한 4% 정도 합니까? 그 전에 배워서 엄청 세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경매인들은 냉각기를 좀 가지자. 그죠?
그러면서 이참에 뭐, 공부를 하자. 저는 항상 제 입에서는요, 공부하시라는 말이 막 붙어 있어요. 그 10년, 20년에 머리 한번 일어날 물건에 내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들어가고요. 지보고 들어가 보라 해봐, 지보고. 못 들어간다니까요. 5.8%입니까? 아이고, 보세요, 이게. 건 6%지, 6%. 그럼 엄청 센 거라니까, 봐가지고. 그 전에 제 기억으로 2%, 3% 이렇게 되니까 그건 따블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금리는 따블이 돼버렸는데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에벨레하고 있어. 그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말 그대로,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팍팍팍 치고 올라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말이지. 예. 연착륙이 아니고 경착륙이에요. 경착륙. 팍팍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 저도 지금 큰 자금은 없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 어떡하죠? 저 안 들어가요.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좀 이해하시고요. 여기 다시 화면을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네. 법원 경매는 어려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원 경매는 어렵나? 법원 경매는 어렵지 않다, 이거죠. 왜냐면 모르는 거 안 하면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그죠? 1년에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경매 물건 건수가 정확한 통계치는 없습니다. 20만 내지는 30만 건 정도 되고, 또 서울 수도권 쪽에 보니까 경매 나온 물건 중에서 대략 한 60% 정도가 집중된다 치자 이거지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건이다 그러면 30만 건에 60%만 몇 건입니까? 18만 건이잖아요. 18. 만약 20만 건이다 그러면요. 그래도 12만 건입니다. 12만 건. 그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경매 정보지를 또 보시니까 저도 이것도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면요. 저도 모르는 어떤 권리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떡하죠? 안 한다니까요. 제가 왜 합니까? 제가 미쳤습니까? 그 하게. 그 해가 대법원 판례 만들라고요. 아이고 참 답답하다. 그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은 경매 투자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래서 경매 공부하는 목적은 뭐지? 보다 빨리, 보다 쉽게 돈 벌기 위한 것이지. 변호사한테가 사건 수임시켜가 말이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 판례나 대법원 결정을 물론 대법원 결정은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하면 되거든요. 내가 하면 되는데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이게 법리적인 다툼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봐가지고 이게 우리는 어쨌든 비전문가잖아요. 비법률 전문가. 우리는 경매인이지 법률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면 엄한데 돈이 다 나가버린다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 경매 어렵나? 저는 쉽다고 봐요. 왜? 어려운 거 안 하면 되니까. 이거 제가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20만 건이 나온다. 1년에. 그러면 60%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 12만 건이잖아요. 12만 건. 제가 사실은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자꾸 서울 수도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저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0건 정도 물건을 검색한다 치자 이기죠. 100건 물건 검색한다는 것이죠. 그냥 물건만 씩 보고 패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사건을 클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분석과 이 물건이 어떻는지 그거 보면 최소한단 말이죠. 한 10분 이상 걸려요. 그럼 좋습니다. 하루에 100건 같으면요. 10분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000분. 1000분 같으면 잠깐만요. 1000 나누기 60분 아닌가? 하루에 16, 이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루에 말이죠. 16시간이에요. 16시간 계속 검색을 해야지만 이게 검토를 해야지만 100건을 검색할 수 있다고. 그럼 하루에 100건이죠. 그죠? 그럼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어. 365일 해가지고 100건 한다면 얼마입니까? 36,500건입니다. 근데 보니까 서울 수도권만 12만 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2만 건에 반도 못 하잖아, 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면 경매 정보지를 보고 몰라, 안 해, 안 해, 패스. 해도 전 상관없다,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봐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이게 법원 경매 시장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맨날 그런 이야기죠. 상투적인 이야기잖아요.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법원 경매 이거 여러분들 진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만만하게 보면 큰일 나요. 예.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 요즘 시절 같은 경우는 말이죠. 무주택자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아까도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오늘 경매 인천지방법원인가 여기서 아파트 낙찰된 거 보니까 물론 뭐 낙찰 가율 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열의가 식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기 1차 감정 가격이 고가로 평가되었을 수도 있고, 그죠? 1차 감정 가격이 저가로 평가되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정보상의 낙찰 가율하는 건 80% 뭐, 그거는 85%인가 낙찰됐더라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보면은요, 한참 잘 나갈 적에 막 90% 넘어버렸잖아요. 95% 막 100% 어떤 110%막 써버렸는데. 그런데, 85%다, 이거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봐가지고 1차 감정 가격이 고가로 평가되었을 수도 있고 저가로 평가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어쨌든 시절이 요즘은 이상합니다. 2022년 10월 현재 기준 해가지고 시절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거 우리 좀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경매 투자를 하심에 있어가지고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이것도 있네요. 부동산 권리 및 가치 분석의 원칙, 부동산 권리 분석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부동산 권리에 되니까 가치 분석하니까, 이건 지금 이제 지문을 좀 펼쳐놓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법정 이상권, 지분 경매, 뭐 이렇게 유치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나오는데 보면은, 부동산 권리에 대한 가치 분석, 이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치 분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체,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물건인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하고, 저도 어려워요, 사실 이게. 이 권리 분석은 쉬운데,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치 분석이 있잖아요. 과연 저게, 예를 들어가지고 법원에서 이 아파트인데, 뭐 30억으로 평가했다 치자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30억 원이라는 것이 시장에 나왔을 적에 일반 매매 계약상에 30억 써서 서로 매도자, 매수자 간에 도장을 빵빵 찍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냐. 그걸 우리가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경매 투자를 하며 있어가지고 비교적 성공한 경매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다 봐가지고요. 현재 기준해가지고 얼마에 저 부동산이 거래가 되는가. 그런데 좀 요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부동산이 우상향이 돼야 되는데 이놈의 뭐니까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것도 더더욱더 이제 주의하셔가지고 접근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단지 무식하게 그냥 부동산에 묻어놨다 보면 지가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그게 무슨 투자 기법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어리석은 투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기 제가, 부동산, 권리,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치 분석이니까 이 법정 이상권도 부동산 자체에 대한 하나의 권리입니다. 지분 경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남편하고, 부인이, 각각 2분의 1에 해당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소위 지분이라고 하거든요. 지분. 근데 남편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말씀드리면 1기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2기 라이브 방송에도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뭐 1기 때 이야기했던 거 2기 때 이야기 안 하면 그럴 수도 없어요. 뭐 똑같으니까 천지개벽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민사집행법 경매는 뭐다 민사집행법이나 탄핵법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민사집행법 법 자체가 말이지 개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봐가지고요. 이런 법정 이상권이든 지분 경매든 뭐 유치권이든 간에 있어 이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제 생각에 대해서 100% 안 받아들였을 때 왜냐면 이거는 안종현이 생각이니까 접근 방법입니다.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었다. 아니면 법정 이상권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법원에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땅만 경매 나왔다, 건물만 경매 나왔다 이랬을 적에는 법원에서는 법정 이상권의 성립 여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장난하거든요. 법정 이상권의 성립 여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뭐다 경매인 너희들이 알아가지고 조사 철저하게 해서 입찰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라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표시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분 경매도 보면 그냥 요즘 제가 지분 경매 정보를 잘 안 봐요. 근데 지분 경매 같은 경우도 이제 시절에 좀 올적에 보니까, 지분 경매가 나왔을 적에, 이 지분이 경매 나왔단 말이죠. 이랬을 적에는 봐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는데, 때로는 이거 무분별하게 입찰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선무당이 뭐죠? 선무당이 사람 잡잖아요. 그래 반풍수가 어떻게 됩니까? 집안 말아먹어 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선무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반풍수가 돼서는 안 된다. 온풍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지분 경매 같은 경우, 지분이 경매 나왔네. 그럼 무조건 들어가서 낙찰 받아가지고, 어디서 주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가등기 하고, 또 무조건 가처분 해야 되는데요. 가등기를 하는데 그 가등기를 왜 했지? 제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가등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 공부한다기보다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지분을 낙찰 받았을 적에 왜 가처분을 하느냐, 가처분을 왜? 그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예? 왜? Why죠, why? 예. 이걸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원 경매 공부하는 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간단하다니까. 그죠? 어려운데, 그럼 이제 매주 월수금 해가지고, 저희 안정현 경매TV 채널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하니까 참석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이제, 나 경매 기초가 별로 없는데, 그러면 또 뭡니까? 매주 화목, 이제 기초 과정은 이제 2022년 11월 달부터 진행됩니다. 화목. 그죠? 그러니까 보셔가지고, 요즘 코로나도 아직도 종식 안 됐기 때문에 어디 가서 친구분들 만나고 이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저녁 8시 즈음 해가지고요.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딱 뭔가 보입니다. 요거 됐다, 이거 딱 보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나아가서 유치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접근 방법은요, 저 말고 또 다른 채널에서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또 실제 유치권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인드 자체가, 생각 자체가 저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접근 방법은 뭐다 봐가지고 아주 양심에 털난 소리인데, 유치권이다. 유치권 같으면요, 이게 유치권이 진짜다 그러면요, 낙찰자나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낙찰자에 물어줘야 돼요. 주고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 점유 부분을 유치권자로부터 이제 되돌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기 라이브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유치권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유치권자가 짠 나타나요. 그래서 나의 공사대금이 얼마야? 이랬을 적에 어떻게 하면 되지? 근데 나의 공사대금 10억인데 달래요. 근데 내 주머니에 10억은 그냥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못 주는 거지, 뭐. 지분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이, 예를 들어 아파트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어머야, 아파트인데 이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야 되고, 이 사람 전세 보증금 만약에 한 5억 정도 된다, 진짜. 이래야 했을 적에, 우리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로서 말이죠. 해가지고, 비록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더라도 말이죠. 5억을 다 물어줘야 되고, 미쳤어요. 봐가지고 5억을 물어주게. 그런 식으로, 제가, 다른 채널에 제가 비판을 안 할게요. 저도 다른 채널 쪽 보다 보면 좀 답답하더라고. 저 사람도 어떻게 책 보고 강의하나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대학력 있는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불가분 채무이기 때문에, 불가분 채무는 뭐냐, 이게.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기 때문에, 5억의 2분의 1만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다 부담하라. 불가분이, 가분, 쪼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5억을 임차인한테 다 주고 나서, 그럼 나머지 2분의 1에서 2억 5천만 원 어떻게 해봐가지고, 타지분권자한테 내놔라. 그런 시잘데없는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내가 2분의 1 지분 낙찰 받았습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전세보증금 5억이랍니다. 낙찰자인 나한테 5억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내 주머니에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지 합니까? 못 주는 거지, 뭐. 그죠? 못 주잖아요. 못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상태에서, 그럼 내가 저 사람이 대학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 사람이 5억을 달라고 그러는데, 못 줬다. 이랬을 적에 저 임차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가 나를 상대로 해서 또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는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한다. 경매 신청하면 뭐다? 지분 낙찰받아서 물개박수 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상대방이 말을 안 듣는다더라. 또는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봐가지고, 저는 그런 영상물 보면 제가 막 짜증이 나. 근데 그런 영상물 밑에 막 댓글 달아가지고, 우와, 따봉이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냐면요.
뭐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그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거 뭐라 합니까? 봐가지고 놔둬버리지. 응?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든 그래 놔둬버려. 놔두고 나서 문제는 뭐다? 타지분권자하고 내가 한마디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죠? 싸움을 해가지고 어쨌든 내 지분을 상대로 타지분권자한테 팔아먹든지 아니면 타지분을 내가 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권을 다시 한 사람 앞으로 귀속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물건에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인데 저 사람이 내가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인도명 신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참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좀 이게 참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요.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법집권하고 지분경매 유치권하고요. 또 다음 페이지 또 나와 있어요. 이건 지금 제가 2부 방송에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기 라이브 방송 1부 방송을 1강의 1부 방송입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